어제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정몽규 후보가 아닌 신문선 후보 또는 허정무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분들에게는 충격이었죠. 그 선거 결과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정몽규 후보가 156표. 일단 총 투표는 183표인데 192명 중에서 183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엄청난 투표율이죠. 그런데 이제 무효표가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 유효 투표수는 182표입니다. 근데 182표 중에서 정몽규 후보가 156표, 그다음에 신문선 후보가 11표, 허정무 후보가 15표, 정몽규 후보가 85%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엄청나다고 할까요? 아무튼 선거인단의 선택은 정몽규 후보였습니다.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통해서 축구협회를 개혁을 하기를 바라는 축구 팬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제가 또 이번 회장 선거에 직접 신문선 후보 캠프의 일원으로서 또 직접 참가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번 그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문선 후보의 선거를 돕게 된 것은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올 초, 그러니까 1월 초이죠. 1월 초에 그 법원 결정으로 한번 그 회장 선거가 연기가 됐잖아요. 그 법원 결정 그 날 때쯤에 제가 신문선 후보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해주셔서, 그러면서 제가 나름 3명의 후보 중에서는 그래도 신문선 후보가 이른바 축구협회 개혁을 이룰 적임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문선 후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올 1월 초부터. 물론 그 전에도 예전부터 신문선 교수님하고는 제가 신문선 후보하고는 아는 사이여서, 그 전부터 성남 FC 대표로 계셨을 때도 제가 자문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12월부터 공식적인 선거가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신문선 후보를 도운 건 아니고, 제가 물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번 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중요성, 그리고 축구협회 개혁의 필요성, 그래서 이른바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제가 피력을 한 걸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또 먼저 신문선 후보에게 제가 또 선거를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러던 차에 신문선 후보가 연락이 와서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말로만 이렇게 뭐 축구협회 개혁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회가 됐을 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신문선 후보를 도와서 한번 그거를 도모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이 선거, 뭐 다른 뭐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그 축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한 전체적인 제가 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구협회 회장 선거 관련한 우리가 그 민심이라고 얘기할 때는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른바 일반 국민 여론, 그렇죠? 네, 국민 여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반적인 축구인 여론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는 선거인단, 뭐 표심이라고 할까요? 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민 여론, 뭐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국민 여론 다수는 후협회 개혁을 바랬죠, 그렇죠? 예, 개혁.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른바 이번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있어서의 이른바 정권 교체? 다시 말하면 정몽규 후보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여론이 다수였단 말이죠, 다수. 다수. 그러면 이러한 일반적인 민심이 축구인과 그다음에 선거인단에 그대로 옮겨왔는가? 이것이 이제 이번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있어서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네, 포인트.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렇게 일반 민심이 그대로 축구인과 선거인단에 투영이 되었다면, 처음 1차 투표에서는 모르겠지만 1차 투표에서는 정몽규 후보가 과반을 얻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또 그러면 결선 투표에서 신문선 후보 또는 허정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축구인 여론과 선거인단 표심이 국민 여론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달랐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축구인, 그다음에 선거인단. 근데 축구인이죠. 이분들이 축협 개혁, 거기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없었거나, 그죠? 없었거나.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정몽규 회장으로 쭉 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축협 개혁의 필요성은 인식은 했어요. 인식은 했는데, 아무튼 어떤 생각에서 그냥 정몽규 후보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축구인, 선거인단이 축구협회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현 체제로, 현 정몽규 회장 체제로 그대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축구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답이 없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렇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 여론과 축구계의 여론은 전혀 달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축구인들도 뭐 다른 나라 무슨 다른 나라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축구인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축구인들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축구인들, 그분들이 거의 다수이겠죠. 그렇죠? 그분들도 저는 이 축구협회의 개혁 필요성, 즉 정몽규 후보 회장 체제가 아닌 좀 더 이제 새로운 회장 체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인식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한 다수, 이른바 중론이라고 하죠. 중론. 네. 한문이 잘 안 썼네요. 한문이 안 써지네. 중론이라고 하죠. 중론. 다수의 의견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게 표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이유, 그 원인으로 저는 이른바 카르텔을 생각을 합니다. 카르텔.
이거는 제가 이번 선거에 직접 참여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느끼는 것, 느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지만 아마 맞는 상당 부분 또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을 차단하는 하나의 기제, 원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카르텔이다. 카르텔. 멋있는 말로 카르텔이죠. 또 다른 말로는 뭐 기득권 체제. 기득권 체제다. 여러분 딱 이해가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편의를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는 생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생태계? 지금까지 정몽규 후보가 지금 12년째 삼선 12년째 해왔잖아요. 그 12년째의 그런 회장 체제에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생태계가. 어떤 생태계? 조금 나쁘게 말하면 바로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기득권.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끼리 하나의 서로 공생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 선거인단은 192명이잖아요. 이 중에는 이 생태계에 포함된 이 생태계에서 생태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 생태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생태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강고한 기득권 그 체제, 그 조직 이른바 그걸 이제 조직력이라고 하죠. 네트워크. 그 조직력에 의해서 선거인단에게 정몽규 후보 지지를 이끄는 그러한 작업들, 일이 있었던 거야. 좋게 말하면 작업, 조금 나쁘게 말하면 포섭이죠. 포섭. 예. 그건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구체적인 실명 그런 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신무선 후보와 함께 제가 그런 것을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인이 아닌데 어떤 그런 그 축구계의 어떤 그런 상하 관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선거인단에게 예, 정봉규 후보 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먹혀 들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몽규 회장 체제가 그대로 또 된다면 나에게 그만한 뭔가 베네핏이 있으니까 그 베네핏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정몽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해서 신문선 후보나 허정무 후보, 특히 신문선 후보가 된다면 신문선 후보는 그런 개혁성이 강하니까 신문선 후보가 된다면 이 생태계는 와해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그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바로 이 생태계 이런 카르텔 중에서 시도 축협 쪽,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뭐 지도자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또 심판 조직들 이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해왔던 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적지 않은 시도축구협회 회장이 선거인이란 말이죠. 예,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인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는 정봉주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공공연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명백히 회장 선거 관리 규정 위반입니다. 선거인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은 후보자 그리고 등록된 선거 사무원 이외에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면서 선거인이 정봉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등록된 사무원 선거 사무원이 아닌 후보자도 아닌 선거인이 선거 운동을 한 것이에요. 이건 명백히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 선거 운동이죠. 그러면 뭐 선거 무효나 또는 뭐 당선 무효 이런 이의 제기 해야 되고 법적 조치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했지만 저희가 증거로 갖고 있는 그 경우가 이번에 그 압도적인 표차 그거를 넘을 만큼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심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증거로 갖고 있는 것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적으로 선거 무효나 또 뭐 당선 무효나 아무튼 그런 이의 제기 또는 소송을 통해서 해도 그러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언론 보도는 또 어떻습니까? 거의 뭐 물리적인 숫자나 아니면 그런 보도 그런 태도를 봤을 때 정몽규 후보에게 유리하게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그럼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그런 쭉 한번 스크린을 해보세요. 새 후보에 대한 동정이라든가 공약에 대한 그런 언론 보도 같은 거 어떻게 보도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정봉규 회장 체제 12년 동안 이루어진 카르텔이죠. 카르텔. 카르텔. 그러니까 이 카르텔이 이 선거인단에게 그렇게 한 거.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러니까 신문선 후보나 허정무 후보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빨리 선거제도를 바꿔 써야 된다. 선거인단도 지금보다 더 많이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이거 회장 임기를 두 번 연임만 하도록 3선 이상은 아예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아예 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거든요. 미국이 연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미국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회장이 3번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3번밖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우리 한국과 같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후보가 정봉규 후보에서 특별히 나을 게 없다. 뭐, 그렇게 뭐 찍어줄 마음이 생기게 하는 후보가 없다. 뭐 공약이 특별하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뭐냐. 공약 사실 뭐 공약 내용에 따라서 뭐 결정적으로 그렇게 바뀔 만큼 공약이 정말 특별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결정적인 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몇 개의 공약이 뭐 특별히 뭔가 좀 구미를 당기고 선수들 또는 그러니까 선거인단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공약을 내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른바
제1의 가치예요. 이 선거에 있어서의 제1의 가치. 제1의 가치는 뭐예요? 국민 여론 민심은 뭡니까? 바로 개혁이잖아요. 후협회 개혁. 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권 교체. 정몽규 회장 낙선이잖아요. 이게 제1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가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선. 즉 차선의 후보를 찾아야죠. 정권구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신문선 후보나 허정무 후보가 최선의 후보는 아니다 하더라도 축구협회 개혁 이러한 걸 위해서는 정몽규 후보보다는 나은 거죠. 낫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치니까. 제1의 가치니까. 그러면 신문선 후보나 허정무 후보가 최선의 후보라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차선의 후보는 될 수 있죠. 아니면 차차선이라도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신문선 후보나 허정무 후보를 뽑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무슨 신문선 후보나 허정무 후보가 정몽규 후보가 크게 나을 게 없다. 그거는 핑계,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변명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점에서 다른 대한체육회라든가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는 기존의 회장이 낙선이 되고 새로운 인물이 됐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이 배드민턴 협회도 그렇고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기존의 회장이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르텔이 그만큼 덜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열망이 그대로 선거인단 표심으로 이어져서 그 카르텔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카르텔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이 카르텔이 경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면 과제는 뭐냐? 이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룰, 제도, 법과 제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거인단을 대폭 늘린다거나 회장의 임기를 제한한다든가 해야죠. 아마 다른 미국 축구협회의 경우를 들어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지난 축구협회 회장 선거 결과에 관련해서 제가 직접 신문선 후보 캠프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소회라고 할까요? 느낀 거를 한번 제가 토로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